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리산책 제123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일간, 일주대 사주 전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격, 그 중에 오늘 정란착격과 기명종재격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란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 정란찰은 지하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예요. 이 신자진 수국을 일지에다가 세 글자를 온전하게 놓아야 하고, 일간이 반드시 그 신자진 중에 한 글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에 놓든지 월, 일, 시에 놓든지 해야만 정란착격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경금일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일주에만 이 신자진 수국을 놓았을 때 정란착격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경신일주, 경자일주, 경진일주, 그가 신자진을 지지에다가 놓되 한 자라도 빠지면은 정란착격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란착격이 좋아하는 경우와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꺼리는 경우는 여기 임계, 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금이 수는 이미 신자진 수국을 놓았기 때문에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와 오, 인옷을 화구, 이것 또한 이 정란착격에서는 꺼리는 사주가 되겠죠. 이 정란착격이 성립하는 그 이유는 사주 내에 경금일주가 신자진 수국을 놓다 보면은 상관성이 굉장히 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관성이 왕하면은 관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또 관이 이미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주 내에 이미 관이 형성되어 있다면은 이 정란착격을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주의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계묘, 경신, 경자, 경진 해서 신자진 수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간에 떠 있는 계수는 사실은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천간에까지 수기가 뜨면은 상관성이 굉장히 왕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정란착격이 관을 불러들인다 해도 그 관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 계수가 떠 있는 것이 흠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 지지에 지금 신자진이 있는데 이 신자 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먼 곳으로부터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불러들이는데 뭐로서 불러들이느냐? 충으로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과 충이 되는 게 인이 되지 않습니까? 인이 되고 자가 충이 되는 것은 오화가 돼요. 그 다음에 진이 충되는 것은 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자진이 결국은 인호술이라고 하는 화국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경금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이는 금극목이니까 재가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관이 되는 것입니다. 관이 되고 그 다음에 술은 인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자진이라고 하는 정난차가 이러한 재관인을 불러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주 속에 가장 우선 주가 되는 것이 관인데요. 관. 원래 일반 사주에서도 식상이 상관성이 이렇게 강하면은 관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도 또한 없고요. 그 관을 불러들이려니까 이렇게 신자진이 서로 각자의 충에 해당하는 인호수를 불러들임으로써 아주 관이 부피가 있는 아주 좋은 인호술 화국을 관으로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관을 불러들이게 되면은 사주가 신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주는 일단 경금이 있고 월지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등령하고 어느 정도의 세력도 갖고 있지만 여기 요 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소 신약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사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주는 기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어떤 사주가 있는데 그 사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운에서 협조적이질 못하면은 그 사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운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기예요, 기. 기가 작동해 줘야만 이 일간, 명조, 사주의 주인공이 탄력을 받아서 재관인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난착격은 관을 아주 좋은 관을 이 신자진이 인호술이라고 하는 관을 불러들여 줌으로써 관계로 나아가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의 경우 본다면은 여기 사오 목 이런 쪽에 뭐 목이나 이런 천간 속의 화, 토 이런 때 발달을 하게 돼요. 그게 일찍이 조달, 일찍이 관계에 나가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수운이 국을 이루어서 들어오게 돼요. 이 사주가 성립하는 주된 목적은 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임자대운에서 이 자가 좌우충을 치게 돼요. 그 불러들인 관을. 그 불러들인 관을 또 박살내는 그런 운이 돼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임자대운의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난착격은 경금일주가 지지에 신자진 세 글자를 놓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신자진은 충으로서 인호수를 끌어와 가지고 경금일주의 관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난착격으로 이루어진 명조라면, 그리고 운이 제대로 따라준다면 아주 대발해서 관계통에서 높은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명종재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는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종재격 배웠거든요. 그럼 기명종재격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종재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러한 기명종재격이라고 하는 또 격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기명종재격이라고 할 때 요 명은 인수를 가리켜요. 인수. 인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인종재격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종재격이 되려면은 사실 생조를 받는 그러한 글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인수가 있다면은 어떤 현상이 되느냐? 인수와 재가 다투는 형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이 인수를 포기하고 이 재로 종을 해서 오히려 값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인수를 버리고 재로 종한다. 그게 기명종재격이다. 그럼 기명종재격이 구성되려면 일주가 묵은 뿌리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지에 재국을 놓아야 되고 천간에 투출되는 것 또한 좋다. 종하니까요. 재로 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간이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인수나 비경겁의 도움을 받아서는 종재격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기명종재격을 놓는 사람은 자수성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고부간의 갈등, 그 고부간의 싸움에 괜히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를 따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처가 울고 이 처를 따르자니 인수가 우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정쩡하게 삶을 이어갈 수는 없죠. 이럴 때 이 인수를 과감하게 버림으로 인해서 이 죄를 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를 이루는 그러한 좀 기묘한 그러한 사주의 격이 됩니다. 여기 예가 있어요. 경금일주입니다. 지지가 전부 제9이에요. 금극목 해서 제9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시천간에 무토라고 하는 인수가 있네요. 사실 종하는 사주에서는 경금이 양간이고 또한 이러한 편인성의 인수가 있게 되면 가종이 되기에도 난처한 그러한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기명이니까 이 무토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버리고 이 왕한 재를 따라간다. 여기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식신, 상관의 성격이 돼서 오히려 재를 생하는 이치가 되죠. 그래서 임수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 편인 인수는 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신이 되어 있습니다. 기신, 꺼리는 그러한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을 보니까요, 이런 전부 목화운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재죠, 목은. 화는 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쭉 잘 나갔어요. 나갔다가 여기 금운이 오니까 일간이 겁재로서 도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 신운에 전부 인신충이 돼요. 인신충이 돼서 결국은 여기서 세상을 하직한 그러한 명조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많은 남성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어줍지 않은 하나의 인수나 경겁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종을 함으로써 자신의 일가를 이루는데 성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 인수를 버린다고 하니까 불효자식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은 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이 된다. 그것이 기명종제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난착격, 신자진이 인호술이라고 하는 경금의 관을 불러들이는 형태와 인수와 재가 서로 대립되어 있을 때 재가 강하면 인수를 버리고 재로 따라간다 해서 기명종제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수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특수격을 한 두어 가지 더 하면 우리가 기초 과정을 거쳐서 중급 과정을 일단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